안녕하세요. AWS 강의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WS 서벌레스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클릭 히트맵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클릭 히트맵이 뭐냐? 유저가 UI와 인터랙션을 할 때 클릭을 할 때마다 이렇게 로그를 쌓아놓고 그걸 기반으로 유저가 어느 부분을 더 많이 클릭했는지를 히트맵 형식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과 같이 생겼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저가 이 부분을 많이 눌렀다. 그러면 이렇게 빨갛게 보이고 이렇게 이런저런 군데 유저가 누른 곳이 조금씩 펄어스름하게 보이죠. 그래서 이걸 활용을 하면은 유저가 우리 UI와 어떻게 인터랙션 했는지, 어느 부분을 클릭을 많이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실전에서는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고 훨씬 더 정교하게 분석을 할 수 있지만 이번 강의는 이런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응용을 하셔가지고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인프라 아키텍처를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인데요. 좀 복잡해 보이지만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강의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서비스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아마존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어호스와 아마존 아테나입니다. 이 아마존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어호스는 AWS의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를 수집하는 서비스인 아마존 키네시스의 하위 서비스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아마존 키네시스 파이어호스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변환하여 공급자에게 전송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모아다가 필요한 곳에 던지는 역할인데요. 그 던지는 대상이 S3, 레드시프트, 오픈서치 서비스, 데이터독, HTTP 등에게 전송해주는, 그리고 전송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변환까지 해주는 굉장히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아마존 아테나인데요. 아마존 아테나는 제가 예전에 강의를 한번 찍어 올린 적이 있었죠. 아마존 S3에 저장된 데이터를 간편하게 분석할 수 있는 대화식 쿼리 서비스고요. 그래서 인터랙티브 쿼리를 통해서 S3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한마디로 S3를 SQL 기반의 언어로 조회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로그를 쌓아놓을 때 데이터베이스에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 S3에게 쌓아놓을 겁니다. 이 키네시스 파이어호스를 통해서 S3의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은 이 S3에 쌓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서 히트맵을 구성할 거예요. 별도의 프로비전 없는 서버 없이 동작하는 서벌레스 서비스고요. 사용 사례는 여러 로그 파일이 저장된 S3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조회한다든지 정형화된 메타데이터 저장 데이터를 조회한다든지 이벤트 데이터에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집할 그리고 분석할 클릭 로그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건 제가 그냥 만든 거고요. 이렇게 타입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페이지가 로딩 됐을 때, 두 번째는 이렇게 클릭했을 때, 그 다음에 이렇게 클릭한 위치라든지 타임스탬프 이런 것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로그가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로그를 키네시스에서 받아다가 S3에다 저장해 놓고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분석 처리를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아키텍처 다이어그램 한 번 더 설명드리면은 이렇게 아마존 S3에서 로그를 업로드할 텐데요. 말씀드렸다시피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어호스를 사용할 거고요. 이 로그가 이렇게 규격화돼서 저장이 되는데 이때 이렇게 클릭 로그 버킷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추후에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일정 기간 이후 아카이브 처리를 할 텐데 이 부분은 아키텍처에만 들어있지만 실제로 보여드리진 않을 거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 로그가 저장된 버킷을 AWS 글루에서 이렇게 스키마를 생성해 줄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AWS 글루는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가진 서비스인데요. 정말 방대해요. 그 중에 하나는 ETL 기능과 이렇게 크롤러 기능이 있는데 크롤러 기능은 이렇게 클릭 로그 버킷에 저장된 로그들을 크롤링, 즉 헤집어서 이게 어떻게 생겨먹은 로그인가, 어떤 스키마로 만들어져 있는가를 만들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 아마존 아테나가 쿼리를 하기 위해서 스키마가 필요한데 이것을 이 글루를 통해서 생성을 할 거예요. 제가 드릴 소스 코드가 가지고 계시다면은 클라우드 포메이션에서 정확히는 서벌레스 프레임워크에서 만들어 드릴 테니까 별도로 설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자정마다 제가 파티션 로드하고 쿼리를 할 건데요. 제가 심화 과정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로그를 저장할 때 파티션을 만들어서 우리가 저장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날짜 단위로 이렇게 쪼개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안 하면은 풀스캔 날리기 때문에 엄청나게 돈 많이 드니까 꼭 이렇게 저장하셔야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 이건 아키텍처 내용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파티션을 로드 시킨 다음에 또 시간에 따라서 일정 시간마다 쿼리를 날려서 우리가 1시간마다 쿼리를 제가 만들 거예요.
그래서 쿼리를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고, 이렇게 분석된 결과를 리절트 버켓에 저장을 하고, 이 내용을 알 수 있는 execution id라는 게 나오는데, 요걸 가지고 DynamoDB에 저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execution id만 있으면 방금 전에 분석 결과가 어느 버킷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저가, 정확히는 클라이언트가 히트맵 정보를 요청할 때, 이 클릭 로그 정보를 요청을 할 때, 요 DynamoDB를 조회해가지고 우리가 아까 전에 분석했던 최신 분석 결과를 알려줘 라고 하면은 요 DynamoDB에 저장되어 있는 execution id로 요걸 불러다가 가져가는데, 이때 요 파일은 CSV 파일입니다. 이 CSV 파일 기반으로 클릭 정보를 이렇게 반환을 하고요. 이렇게 반환을 하면은 마지막에 클라이언트가 요 클릭 정보를 기반으로 히트맵을 구성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요 히트맵을 구성하는 방법은 제가 이 강의가 리액트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넘어가겠지만, 클라이언트에서 실제로 히트맵을 만든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데모는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서블레스 기반의 히트맵 인프라와 백엔드가 구성되어 있고요. 인프라는 서블레스 프레임워크, 정확히는 SLS벨이라는 저와 저희 회사 동료들이 같이 만든 프레임워크로 랩핑을 해서 쓸 겁니다. 이게 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명령을 한 번만 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제가 나중에 이것과 관련해서 이게 무엇인지 자세하게 강의를 찍어 올릴게요. 그리고 리액트 기반 웹사이트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채널은 리액트라든지 프론트엔드를 다루는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대충 만들었어요. 저는 클래스 기반으로 리액트를 쓰기 때문에 되게 올드스쿨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시고 만약에 마음에 안 드신다 그럼 챗GPT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리액트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히트맵을 만드는 웹사이트가 있고, 요걸 기반으로 데모를 진행할 것이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각 페이지별로 클릭 로그와 페이지 뷰 로그를 키네시스 파이오스에 전달하는 부분이 있다 정도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인프라 한번 빌드해 볼 텐데요. 이 인프라를 빌드하기 위해서는 Node.js 16 버전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자, 우선은 얀을 거의 많이 쓰시니까 얀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얀을 통해서 디펜던시를 입력해 주고요. 그 다음에 얀 디플로이, 그 다음 여러분께서 사용하시는 AWS configure credential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AWS 프로파일, 저는 제가 강의 때 사용하는 루비 웨이브 렉처 샌드박스를 사용할게요. 루비 웨이브 렉처 샌드박스. 자, 이렇게 하면은 그 자동으로 템플릿 파일에서 serverless.yaml 파일이 생성이 되고, 이걸 기반으로 이제 배포가 될 텐데요. 이런 내용들이 배포가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인프라들이 계속 배포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런타임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세히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디폴트 롤, 그리고 다이나모DB 테이블, 그리고 크론, 이런 것들이 모두 하나의 소스 코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그 버켓이라든지 생성할 버켓들을 지울 때 이 버켓 안에 있는 내용들까지 같이 지워주는 람다 함수도 같이 프로비전 되니까 여러분께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 제가 프로파일명을 잘못 입력했나 보네요. 네, 알이 빠졌죠? 아이고, 네, 못하죠, 오타. 이렇게 해야지 프로비전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프로비전이 이렇게 시작이 했는데요. 이게 프로비전이 되면은 여러분의 어카운트에 제가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여러 리소스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프론트엔드를 볼게요. 저는 리액트 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 쓰던 방식으로 그냥 클래스 기반으로 리액트 클라이언트 하나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옛날 스타일이기 때문에 요즘 스타일로 변형해서 쓰시고 싶으시면은 챗GPT로 변형해서 쓰세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리액트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이 리액트 클라이언트의 중요한 점은 이렇게 닷엔브 파일을 보시면은 제가 여러 가지 설정들을 환경 변수로 설정을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은 액세스 키와 시크릿 액세스 키, 그리고 리코드 API 어드레스가 있는데, 이 모든 내용들은 이 백엔드 인프라가 프로비전이 된 다음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백엔드 인프라가 프로비전이 다 될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비전이 끝났는데요.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금방 프로비전이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함수들을 프로비전 했는데, 이 템플릿은 제가 임시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얘를 제외하고 여러분께서는 세 개 함수, 아테나와 크론 파티션 등 크론 쿼리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프로비전된 인프라 중에 하나는 AWS IAM 유저를 만들어요. 이 IAM 유저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키네시스 파이어호스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키네시스 파이어호스의 put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put 권한을 가진 IAM 유저가 액세스 키와 시크릿 액세스 키로 프론트엔드에서 이렇게 푸시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는데요. 그렇게 하려면은 IAM 유저를 위해서 액세스 키와 시크릿 액세스 키를 만들어야겠죠. IAM 여기 보시면은 사용자 방금 전에 데모 히트맵 유저라는 새로운 유저가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보안 저격 증명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액세스 키와 시크릿 액세스 키를 만들어 주시고요. 이건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액세스 키 만들기. 이 액세스 키와 시크릿 액세스 키를 프론트엔드에다가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할 겁니다. 요거 복사에다가 붙여넣기. 그리고 요거 복사에다가 붙여넣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API 게이트웨이 주소는 요 부분은 우리가 방금 프로비전했던 여기서 이 부분에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면은 끝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노드가 필요하고요. 네, 리액트이기 때문에 얘는 스타트. 자, 그렇게 하면은 새로운 클라이언트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모든 것들은 이 클라이언트 기반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데모 자체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걸 가지고 실전에서 사용하시긴 좀 무리일 거고요. 응용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걸 활용해서 여러분께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펼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로컬 3000번 디폴트로 입력을 하시면은 이런 페이지가 뜨는데요. 이건 그냥 샘플 페이지예요. 제가 아무거나 막 넣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 프론트엔드 소스 코드를 잠깐 살펴볼 텐데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각 메인 페이지에 보면은 간단하게 제가 API 콜을 통해서 이렇게 클릭 로그를 보내는 부분을 구현을 해놨어요. 어떤 식이냐면은 이렇게 클릭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하는 클릭 좌표들이랑 스크린 사이즈를 이렇게 로깅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샌드 로그 부분이 있는데 이 액세스 키와 시크릿 액세스 키로 AWS Firehouse SDK를 통해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보낸 로그들이 S3에 모이겠죠. 한번 해볼게요. 제가 요 달러사인을 한번 집중적으로 요 근처를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 누르고 있습니다. 열심히 누르고 있고요. 그래서 유저가 이런 인터랙션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여기 부분을 좀 누르고 그 다음에 누른 거는 여기 이그젬플 여기쯤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근처를 이렇게 누르고 그 다음에 다른 곳도 여기 클릭 소리 들으시죠? 이렇게 다른 곳도 한번 이렇게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누르다 보면은 이거 잘못했네요. 네,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로그가 쌓이겠죠. 자, 우리가 이 키네시스 세팅을 보면은 키네시스 파이어호스 세팅을 보면은 인터벌 세컨드가 60초거나 사이즈 MB가 50MB입니다. 무슨 말이냐? 60초가 지나거나 혹은 로그가 50MB가 가득 찼을 때 기준으로 플러시 시키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그가 바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60초가 지나거나 혹은 50MB가 지나야 돼요. 50MB는 채우시기 어려울 거기 때문에 거의 60초가 지나야지만 이 로그가 들어가겠죠.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이렇게 프레픽스를 입력했어요. 그래서 year, 연도, month, day 형식으로 프레픽스가 구성이 돼서 로그가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렇죠? 이따가 아테나 파티션을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 1분 정도 기다렸기 때문에 실제로 로그가 들어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3에 보면은 우리가 만들어진 버킷 중에 히트맵으로 시작하는 게 있을 거예요. 히트맵. 자, 그럼 클릭 로그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네, 로그가 들어갔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방금 만들어진 로그, 이거 방금 만들어진 거죠. 29, 30 요거를 하나 다운로드 받아서 얘를 한번 열어볼게요.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자, 이렇게 연결 프로그램. 네, 확장자가 없기 때문에 VS 코드로 하겠습니다. 자, 열어보면은 네, 방금 전에 이렇게 클릭 했던 로그들이 나오고 타임스탬프가 나오게 되죠. 자, 여기저기를 클릭한 흔적이죠. 그리고 네, 스크린의 넓이와 높이는 고정이죠. 네, 이렇게 돼 있고요. 페이지는 메인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실제로 우리가 아테나에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스키마를 만들어야겠죠.
자, 스키마를 만들기 위한 글루 크롤러까지 제가 같이 프로비전 했기 때문에, 자, 글루로 가서 좌측에 보시면은 여기 데이터 카탈로그를 열어보시면은 크롤러가 있습니다. 전 여러 크롤러가 있는데 히트맵으로 시작하는 요 데모 히트맵 요거를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이 크롤러가 하는 내용은 뭐냐? 요렇게 실행을 시키면은 테이블 하나 만들어 주는데, 이렇게 지정된 버킷에 있는 모든 로그들을 샘플링해서 긁어다가 이 버킷에 들어가 있는 로그는 이런 형식을 띠고 있구나 라는 스키마를 만들어 주는 게 바로 이 글루 크롤러예요. 글루는 엄청나게 다양한 기능이 있는 서비스지만 우리는 간단하게 이 기능만 활용해 볼 예정입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얼마 안 걸릴 거예요. 여러분께서 엄청나게 많은 몇 테라바이트짜리 로그가 들어가 있다, 그럼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우리는 뭐 지금 기껏해야 파일 2개이기 때문에 요 정도 들어있겠죠. 금방 뭐 1분 안에 끝날 겁니다. 잠깐 기다릴게요. 보시면은 자, 이렇게 거의 스토핑에 가까이 왔는데 보시면은 테이블 하나가 만들어졌다고 뜹니다. 자, 그럼 테이블을 가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히트맵 어쩌고 하는 클릭 로그에 대한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는데, 스키마를 보시면은 이렇게 아까 우리가 봤던, 보여드릴게요. 아까 우리가 봤던 로그의 스키마와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똑같죠. 타입인 스트링이고 페이지는 스트링이고 타임스태프는 여기 보시면은 비긴트죠. 이런 식으로 이 샘플링을 해봤더니 이런 식의 스키마를 가지고 있더라. 요게 있어야만 우리가 아테나를 사용해서 쿼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됐기 때문에 이제 아테나로 가볼게요. 자, 아테나를 가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아테나를 처음 쓰신다면은 이렇게 쿼리 결과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께서 설정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써보셨다면 그대로 갈 것이고, 안 써보셨다 그러면은 이렇게 설정을 하셔야 돼요. 어렵지 않으니까 설정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쿼리를 실시간으로 날렸을 때, 이 콘솔을 사용했을 때 어느 곳에 쿼리 결과를 저장할 것인지, 암호화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입니다. 이걸 설정하셔야지만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편집기를 가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요 테이블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요거 한번 데모를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만들었던 로그들에 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타입이 두 가지인데요. 제가 설명을 안 드렸지만 첫 번째 타입은 페이지가 로딩 되었을 때 한번 부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페이지 로딩 로그가 하나 날라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클릭 로그예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요걸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히트맵을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요 아테나 로그를 통해서 히트맵 자료들을 뽑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클릭으로 된 것들만 한번 뽑아 볼게요. 우리가 함수를 만들었었는데 어떤 함수를 만들었느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쿼리를 날리는 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보면은 select from 데이터베이스 where 타입은 클립, 그 다음에 페이지는 메인 페이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이렇게 메인 페이지와 서브 페이지가 있지만 우리는 메인 페이지만 쓸 겁니다. 자,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터미널에서 여기 있죠. 요 주소를 한번 불러볼게요. 참고로 부르기 전에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주소는 사실은 우리는 HTTP 기반으로 부르고 있지만 실제 아키텍처에서는 매 시각마다, 매 1시마다, 뭐 2시마다, 3시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불리게 되는 겁니다. 뭐 실제 데이터가 많으면은 뭐 하루 단위로 부를 수도 있겠지만,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히트맵을 만들 때마다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불려서 이 로그들이 잘 정제가 돼가지고 최신 히트맵을 구성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직접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기 파라미터를 뭘 받느냐? 아무것도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부르면 됩니다. 여기다가 한번 불러볼게요. 자, 부르면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입력이 됐다는 표시가 뜨고, 다이나모DB를 열어보면은 방금 전에 쿼리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메인 하나, 서브 하나에 execution id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걸 기반으로 우리가 get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단 해당 페이지에 해당하는 execution id 방금 보신 거 있죠? 요거를 다이나모DB에서 가져오고요. 요걸 기반으로 아테나에 조회를 해서 결과값이 어디 있는지 판단을 한 다음에 그 결과값에 대한 signed URL을 내려줍니다. 그걸 기반으로 히트맵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생겨본 건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부르면은 이렇게 URL이 생기게 되는데, 요거를 signed URL이죠? 요거를 기반으로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으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CSV 파일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이 CSV 파일을 클라이언트에서 파싱을 해서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트맵 페이지, 히트맵을 만드는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지만 저는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라이브러리와 커스텀하게 좀 섞었습니다. 자세한 거는 뭐 소스코드 뜯어 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 히트맵을 누르면은 이렇게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히트맵이 반영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이그젬플 근처 많이 눌렀었죠? $사인 많이 눌렀었죠? 요 근처 많이 눌렀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막 눌렀는데 이렇게 히트맵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 반영되는 걸 한 번 더 보기 위해서 메인에 들어가서 이렇게 셀렉트 근처를 한번 막 눌러 볼게요. 자,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자, 열심히 눌러가지고 이 셀렉트 근처를 마구마구 눌러볼게요. 유저들이 많이 눌렀다. 뭐 유저들이 많아가지고 이 근처에 인터랙션을 많이 했다라는 뭐 표시로 이렇게 많이 눌러보고 여기도 이렇게 바꿔보고 이렇게 계속 바꿔보고 이 셀렉트 근처를 마구마구 누르고 있습니다. 제가. 자, 이 마구마구 누른 내용들이 60초 후에는 반영이 되겠죠. 적어도 뭐 2분 정도 걸리겠죠. 그래서 열심히 반영을 한 다음에 잠깐 기다렸다가 한 번 더 쿼리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아까 함수를 불렀던 이걸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한 1분 정도 기다려 본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한 1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함수를 한번 불러볼게요. 자, 원래라면은 쿼리가 되게 오래 걸리겠죠? 로그가 많다면은 처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바로 부르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번씩 자정에만 부르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우리는 빠르게 반영하게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걸 부르고 다시 히트맵을 켜보면 네, 여기가 빨갛게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많이 클릭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식으로 네, 히트맵을 구성하는 아키텍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소스코드에 넣어놨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하시면 되고 저는 이 자세한 구현 내용보다는 이런 식으로 아키텍처를 구현할 수 있다에 이 강의를 집중하고 싶었어요. 네,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세한 구현 내용도 한번 강의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번외 내용인데 이걸 통해서 제가 퀵사이트로 한번 보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퀵사이트 이렇게 퀵사이트를 입력하시면은 참고로 퀵사이트는 무료 티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인업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 간에 요걸 누르시면은 이렇게 엔터프라이즈냐 엔터프라이즈 Q냐 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해놨어요.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은 스탠다드 에디션이 따로 있습니다. 굳이 엔터프라이즈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만들어 놨죠. 요걸 누르시면은 이렇게 스탠다드 에디션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셀렉트 리전 뭐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데 서울 리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퀵사이트 어카운트 이름을 입력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어카운트 이름에는 여러분께서 적당히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데모 RW 렉처 퀵사이트 그 다음에 노티피케이션 이메일은 제가 자주 사용하는 이메일 루비웨이브 샌드박스 이메일 쓸게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S3 버킷이라든지 소스들을 컨피규어 할 수 있는데 네. 이렇게 아테나까지만 놓고 그 다음에 그대로 피니시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퀵사이트가 만들어지죠. 자, 이 퀵사이트를 사용해서 우리가 수집한 로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각화 시킬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 그러면은 사인업이 완료되면은 고토 아마존 퀵사이트로 가셔가지고 네,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 할 수 있는데 이제 몇 가지를 샘플로 보여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샘플이 있는데 샘플들을 보시면은 각각 퀵사이트가 어떻게 동작할 수 있는지 뭐 이렇게 샘플 이런 것들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데이터셋에 가서 새로운 데이터셋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테나죠. 아테나에서 히트맵 페이지 뭐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create 데이터 소스를 누르시면은 우리가 요 아테나를 선택할 수 있고 여기 보시면은 커스텀 SQL을 쓸 수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아테나에서 데이터를 선별해서 시각화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보여드릴게요. 요거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쿼리 내용은 제가 여기다가 요 디렉토리에다가 적어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베이스 0000이라 써있는 부분을 자기의 어카운트 아이디로만 채워주시면 바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어카운트는 딱 요거예요. 요 번호입니다. 사실은 요 번호 만들어진 버킷의 번호라든지 요거 그냥 복사하셔서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0000에 해당하는 거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컨펌 쿼리를 누르시면은 네, 이렇게 스파이스라든지 디렉트 쿼리가 있는,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디렉트 쿼리로 할게요. 비주얼라이즈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고요. 어쨌든 이건 퀵사이트 데모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정도만 보여드리려고 해요. 어쨌든 여기다가 제가 뭘 만들 거냐면은 요 파이 그래프를 만들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명이나 이렇게 서브 페이지를 봤는지 메인 페이지를 봤는지를 한번 볼 겁니다. 제가 서브 페이지를 갔다 메인 페이지를 갔다 서브 페이지 갔다 메인 페이지 갔다 서브 페이지 갔다 메인 페이지 갔다 이렇게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서브 페이지 메인 페이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방문 숫자를 카운트하고 싶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요게 반영이 된다면은 우리가 아까 아테나에서 쿼리를 한번 날려볼게요. 타입은 페이지 로드. 자, 그러면은 네, 별이 빠졌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쿼리 중에 페이지 로드가 있는데 지금 3개밖에 없지만 한 60초가 지나고 나면은 아까 우리가 서브 메인 왔다 갔다 한 것들이 보이겠죠. 잠깐 기다릴게요. 자, 다시 한번 눌러보면은 네, 이렇게 쿼리가 반영이 됐죠. 서브 메인 이렇게 쭉 로그가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서브라든지 메인이라든지 어떤 비중으로 유저가 우리 페이지 접속했는지를 보고 싶을 때 이걸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일단 그룹에다가 페이지를 놓고 카운트를 이렇게 놓으면은 바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네, 익셉션이 보이게 되는데 이때는 당황하지 않고 데이터셋에 가서 오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셋에 가서 이걸 누른 다음에 에딧 데이터셋을 누르면은 실제로 쿼리를 날려볼 수가 있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베이스 SQL에 익셉션이 있다고 합니다. 에딧 익셉션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요 부분을 네, 어떤 부분이 오류였나 보시면은 access denied였네요. 네, access denied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아테나 클라이언트라든지 S3에 권한이 없다는 얘기인데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퀵사이트 그 다음에 여기서 매니지 퀵사이트 퍼미션 가셔가지고 매니지를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네, 퀵사이트와 관련된 모든 버킷에 대해서 해주고 요것도 다시 한번 모든 버킷에 대해서 세이브를 해주시면은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새로 고침 해보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잘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이브 앤 퍼블리시를 눌러주고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네, 다시 새로 고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제가 정확하게 1대1로 눌렀기 때문에 이렇게 1대1로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 대시보드에서 다른 것도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 소스를 하나 더 만들게요. 데이터셋. 한 번 더 똑같은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트맵. 이번에는 모든 로그에 대해서 가져와 볼게요. 모든 로그를 가져와서 커스텀 URL을 쓸 텐데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클릭을 제외한 모든 로그에 대해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두 번째 쿼리를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요 번호도 그대로 여기다가 붙여 넣으신 다음에 컨펌 쿼리를 누르면은 이렇게 만들어지죠. 아까 똑같습니다. 네, 요거 제외하고요. 요거 되게 UI가 안 좋아요. 만들어지자마자. 자, 두 번째 맞는 거 이름은 바꿔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에딧 데이터셋에 네, 여기 상단에서 히트맵 올. 그러면 이렇게 샘플 로그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요때 요 데이타임 스트링만 간단하게 데이터로 바꿔주시고 파싱만 yyyy mm dd hh mm ss 이렇게 하나 밸리데이트를 하시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정확하게 파싱이 됩니다. 업데이트 퍼블리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존에 여기로 와서 데이터셋을 하나 더 추가할 건데 add 데이터셋 히트맵.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퀵사이트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새로운 거를 하나 넣어서 테이블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유저가 클릭한 목록을 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로우는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다 넣으시면은 이렇게 밸류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몇 날 며칠에 몇 명이 들어왔고 서브 몇 명이 들어왔고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고요. 혹은 상황에 따라 카운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그냥 테이블 명시를 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냥 내용을 보실 수도 있어요. 데이타임 몇 개인지 기록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타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명시하실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아테나로 수집을 시키시면은 퀵 사이트로 볼 수 있다 정도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간단하게 엑스트라로 찍었습니다. 지금까지 AWS 강의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